의 주식 이야기 10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는 크게 밀렸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3.5% 전후로 빠졌고, 유럽 시장은 거의 4%, 거의 패닉에 가까운 이제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봉쇄 조치가 국가들별로 좀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한 6% 가까이 하락해서 3월 이후에 최악의 실적을 내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지수 선물이 급락을 하고, 이제 크게 유럽 증시는 이제 급락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국가별로 봉쇄에 돌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죠. 이런 걸 이제 나올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점이나 식당의 영업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이동을 봉쇄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권하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일부 학교라든가 공공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서는 이제 보건준칙을 지키는 걸 전제로 문을 열기로 했는데, 사실상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등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의 봉쇄 조치가 단행된 상황이 된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도 이제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하루 확진자 목표를 5,000명으로 잡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0명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수치인데, 프랑스는 목표가 5,000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어쨌든 유럽 전역으로 이 이동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표현 드렸듯이,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놀란 게, 그 국가들 프로축구할 때 경기장에서 보면 완전히 붙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고 관중석 비치는데 마스크 안 한 사람들도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상황 자체가 좀 이렇게 악화되는 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도 부분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데서도 실내 외식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거를 갖다 중단하는 조치가 나왔고, 활동 제한하는 조치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 지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칫 이런 어떤 기대감이 깨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런 가운데 이걸 좀 방어해 줘야 되는 게 경기부양책인데, 이날 경기부양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또 이제 오후장에 더 낙폭을 또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됐냐면, 경기부양책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패하는 상황이 됐을 때 레임덕 기간으로 바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을 추진할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까지 별다른 부양책이 활용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는 사실 기간으로 보면 2개월은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JP모건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상원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어떤 변수라는 거냐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기거나 또는 이제 일부 주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또 역시 내년도 1월에 부양책을 시도해야 될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부양책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11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부양책이 추진되는 거를 원할 텐데, 그게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이거 이제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백신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확진자를 잡을 수 없을 텐데 그럼 부양카드도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가 이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오후장의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 주장도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미국 경제 회복이 둔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로이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58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는 미국 경제 회복이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모두 다 이기는 거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75%, 공화당이 모두 이기는 거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17%.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은 평균치가 내년도 3.7%, 이제 2022년은 2.9% 예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경제 성장을 예상하는 기준이 뭐냐면 추가 부양을 전제로, 그러니까 추가 부양을 전제로 했을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평균적으로는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늦어진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성장 전망치를 또 뒤로 미루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장의 오후장에서도 매도를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MKM 파트너스에서는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아직 탄탄하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유동성이라든가 경제 지표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채권 이제 흐름이라든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장단기 금리 차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 동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경기 악화가 바로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뭐 MS라든가 보잉이라든가 G 이런 데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뭐 G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가 좀 빠져서 뭐 실적 잘 나온 거 가지고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이 조치가 단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봉쇄 조치에 진입한 이제 지역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이제 또 경기 부양책이 좀 빨리 활용이 돼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은 또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G 정도 하고 태양광 종목들 일부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 대형주들 거의 다 5% 정도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이제 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반에 고전을 하겠죠. 미국 뭐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급락하고 변동성 지수가 20%나 급등을 해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출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 봉쇄 조치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어제 증시도 올랐습니다만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 정도 다음에 이제 뭐 뉴욕에서는 뉴욕시에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주장이 나온 거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봉쇄 조치는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해외발 악재 대비 이제 그렇게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태도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나마 소극적이긴 하지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지탱해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우리나라 증시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석이 또 나왔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충돌한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악재가 우세하는 가운데 위안거리가 일부 좀 있는데 이 위안거리가 어제 반등했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릴 거냐.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5주선 121선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초반에 이게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깨질 텐데 오후장에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 낙폭을 보통 이제 오늘 크게 빠진다라고 봤을 때 낙폭을 1%대 초반까지 좁힐 수 있느냐.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증시를 보면 사실 해외 확진자의 어떤 움직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그래도 이벤트들이 좀 있었잖아요. 삼성그룹주가 올라가고 자동차주가 올라가고 또 어제 뭐 정책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나왔었는데,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은 거의 양도세,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또 일조를 했거든요. 또 어제 또 마감에서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여당 대표가 양도세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며칠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건데, 뭐 걱정 안 해도, 근데 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곧 보게 될 것이고 방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멘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러면 양도세가 3억 원으로 내려가진 않는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반응할 수 있느냐, 요게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역시 수급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잘 보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날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관의 매도가 되게 적게 나오는 날, 그러니까 1,000억 원 이하인데 더 좁혀서 보면은 500억 원 이하로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매수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날 지수가 플러스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근데 그때 당시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가 1,250억이었거든요. 옛날 같아서는 기관이 하루에 200억 이상 팔면 많이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유동성이 크게 보강이 돼서 이제 200억 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하루 평균 1,250억이면 굉장히 많이 판 거잖아요. 근데 기관이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에 매도를 줄이고, 크게 줄이고, 수요일에는 또 매수를 좀 늘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은 또 4일 연속해서 매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는 줄거나 매수하고 이러면서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이게 되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받아주고 기관 투자자들도 또 매도를 줄이거나 또 매수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초반에 급락해서 매수가 가동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오면서 그 이상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마 코스닥의 신용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거 이상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장 초반에. 그렇게 되면 종목들별로는 신용이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오후장까지 눈치 보다가 이제 오후장에 던지기 물량, 그러니까 보통 시장 안 좋을 때 1시, 2시 되면서 물량이 확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 공포감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만 되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의 낙폭을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이느냐, 그런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오후장에 한바탕 더 크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걸 또 좌우할 수 있어서 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해외발 악재, 외국인들까지 가세가 되는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수급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면서, 이제 뭐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나온 게 악재의 절정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때리기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백신 시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받아줄 동기는 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또 이미 이제 관련된 악재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해서 내려온 측면이 있잖아요. 해외 쪽 재료 같은 경우,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가 되면 미국 증시 대선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로 반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동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후장에서 견뎌내느냐, 더 크게 빠지느냐, 이게 이제 또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막 이렇게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기관 수급주들 중심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업종으로는 조금 더 압축해서 보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